저 며느리 가봐야 복수 하는데 마이너스 잠깐만 얘야. 봐주세요. 너만 MG니? 나도 지금 나도 당장 나가봐야 MG다. 한다니까. 내 자식, 내가 키우렴. 저 가봐야 저는 하는데 서울에 잠깐만 사는 봐주세요. 62세 김희순입니다. 나도 지금 당장 나가봐야 현관문이 한다니까.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 수진이가 저 가봐야 민준이를 안고 하는데 잠깐만 들어왔습니다. 봐주세요. 아이는 나도 울음을 지금 당장 터뜨리고 나가봐야 있었고 한다니까. 수진이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저 가봐야 선명한 하는데 운동복 잠깐만 차림이었죠. 봐주세요. 나도 어머니, 지금 당장 급한 나가봐야 약속이 한다니까. 생겼어요. 민준이 좀 저 봐주세요. 가봐야 하는데 수진이가 잠깐만 울고 있는 봐주세요. 민준이를 제 나도 품에 지금 당장 떠밀듯 나가봐야 한다니까. 안겨줬습니다. 아이의 기저귀에서는 저 냄새가 가봐야 났고 하는데 잠깐만 코는 질질 봐주세요. 흘렀습니다. 나도 지금 당장 저는 그 나가봐야 무게를 한다니까. 받아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저 가봐야 하는데 저는 잠깐만 조용히 봐주세요. 그러나 단호하게 나도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봐. 내 아들은 내가 케어해야지. 그리고 민준이를 다시 수진이 품에 돌려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삶을 찾는 중이거든. 네, 내 삶이요? 응,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오늘은 친구들이랑 전시회 가기로 했거든. 너희가 낳았으면 너희가 키우는 거 맞지 않니? 수진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누군데?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어서 가봐. 약속 늦는다며?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다가 민준이를 안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냉정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호구 시어머니였죠. 민준이가 태어난 날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3개월 뒤에 복직해야 해요. 애는 어머니가 봐주실 거죠?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죠. 그래. 그럼 내가 어머니가 해주셔야죠. 어린이집은 아직 이른 것 같고 어머니가 봐주시면 민준이도 좋아할 거예요. 친할머니잖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애교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수진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 그냥 공짜 베이비시터지 뭐. 우리 엄마는 일하시니까 못 봐주잖아. 시어머니는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시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직 적응 못한 거겠지.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매일 아침 7시에 수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밤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좀 오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가 안 자고 계속 울어요. 저 내일 중요한 회의 있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수진아, 지금 9시인데 어머니는 내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발요. 저는 무릎 관절이 쑤셨지만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수진이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그날 저는 수진이네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집에 가기엔 너무 늦었고 새벽 택시비도 아까웠으니까요. 아침 7시 수진이가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은요? 저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내가 해줄게.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수진아, 장은 안 봤니? 아, 어머니가 반찬 해오시잖아요. 저희 따로 살 필요 없죠. 저는 그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다가 수진이 아침상을 차려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과일도 깎고 추석 당일 새벽 4시
저는 시댁 큰 집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가 되도록 수진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수진아, 어디니? 제사는? 아, 어머니. 저희 올해는 친정 가기로 했어요. 뭐,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시댁 제사는 어머니,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꼭 시댁 제사 가야 하나요? 우리 부모님도 외동딸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각자의 삶이 소중한 거니까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내용은 칼날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혼자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라고 거짓말로 둘러댔죠.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SNS를 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친정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 최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활짝 웃고 있는 수진이. 배경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보였습니다. 몸이 안 좋다던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결정타. 한 달 뒤 저는 수진이네 집에서 민준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제가 해놓은 반찬통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또 멸치볶음이에요? 지난주에도 해오셨잖아요. 민준이가 좋아해서.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저희는 냉동실에 간편식 채워놓고 먹는 게 편한데. 어머니 반찬은 좀 올드하달까? 올드하다고요? 저는 그 반찬을 하나 만드는데 2시간씩 걸렸는데. 그리고 어머니, 민준이 옷 좀 신경 써서 입혀주세요. 어제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 봤는데 옷이 너무 촌스러워서 창피하더라고요. 그 옷은 내가 사준 거였는데. 네. 아, 그랬나요? 하여튼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 입혀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남한테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친구 영자를 만나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뭐니? 공짜 가정부? 아니면 ATM? 희순아, 그만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해? 그래도 손주인데. 손주는 손주고 너는 너야.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영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60대 여성들의 모임 예순지였죠. 우리 여기 가입해. 매주 모여서 전시회도 보고 맛집도 가고 서로 응원해주는 모임이야.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겠다고.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PT를 등록했습니다. 트레이너는 20대 청년이었는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희순 선생님, 60대도 충분히 몸 만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희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게 얼마만인지. 저는 헬스장에서 만난 60대 언니들과 예순주 모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와인을 마시고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서로의 인생 이막을 응원했습니다. 희순아, 넌 손주 때문에 인생 다 바쳤잖아. 이제 그만해. 맞아. 며느리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잖아. 친구들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무렵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민준이 좀. 안 돼. 네. 나 가봐야 그날 하는데 피부가 가. 잠깐만 봐주세요. 수진이는 황당하다는 나도 듯 지금 당장 말했습니다. 나가봐야 한다니까. 피부과요? 어머니, 가봐야 피부과가 하는데 손주보다 잠깐만 중요해요? 봐주세요. 응. 나도 지금 나도 내 당장 몸 나가봐야 챙겨야지. 한다니까. 그리고 수진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각자의 삶이 소중하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내 삶도 소중하거든.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제 앞에서 시어머니 욕을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요. 시어머니, 요즘 진짜 이상해졌어. 갑자기 애 안 봐준다고 하고 헬스장이나 다니고 나이 들어서 철없어진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너 지금 나 욕한 거지? 아니에요. 오해세요, 어머니. 오해? 다 들었어. 나이 들어서 철없다고 했지?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어. 너한테 나는 그저 편리한 도구였구나. 공짜 베이비시터. 어머니,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산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녹음해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SNS를 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친정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 최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활짝 웃고 있는 수진이. 배경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보였습니다. 몸이 안 좋다던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결정타. 한 달 뒤 저는 수진이네 집에서 민준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제가 해놓은 반찬통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또 멸치볶음이에요? 지난주에도 해오셨잖아요. 민준이가 좋아해서.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저희는 냉동실에 간편식 채워놓고 먹는 게 편한데. 어머니 반찬은 좀 올드하달까? 올드하다고요? 저는 그 반찬을 하나 만드는데 2시간씩 걸렸는데. 그리고 어머니, 민준이 옷 좀 신경 써서 입혀주세요. 어제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 봤는데 옷이 너무 촌스러워서 창피하더라고요. 그 옷은 내가 사준 거였는데. 네. 아, 그랬나요? 하여튼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 입혀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남한테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친구 영자를 만나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뭐니? 공짜 가정부? 아니면 ATM? 희순아, 그만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해? 그래도 손주인데. 손주는 손주고 너는 너야.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영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60대 여성들의 모임 예순지였죠. 우리 여기 가입해. 매주 모여서 전시회도 보고 맛집도 가고 서로 응원해주는 모임이야.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겠다고.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PT를 등록했습니다. 트레이너는 20대 청년이었는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희순 선생님, 60대도 충분히 몸 만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희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게 얼마만인지. 저는 헬스장에서 만난 60대 언니들과 예순주 모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와인을 마시고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서로의 인생 이막을 응원했습니다. 희순아, 넌 손주 때문에 인생 다 바쳤잖아. 이제 그만해. 맞아. 며느리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잖아. 친구들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무렵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민준이 좀. 안 돼. 네. 나 그날 피부가 가. 수진이는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피부과요? 어머니, 피부과가 손주보다 중요해요? 응, 나도 내 몸 챙겨야지. 그리고 수진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각자의 삶이 소중하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내 삶도 소중하거든.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제 앞에서 시어머니 욕을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요. 시어머니, 요즘 진짜 이상해졌어. 갑자기 애 안 봐준다고 하고 헬스장이나 다니고 나이 들어서 철없어진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너 지금 나 욕한 거지? 아니에요. 오해세요, 어머니. 오해? 다 들었어. 나이 들어서 철없다고 했지?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어. 너한테 나는 그저 편리한 도구였구나. 공짜 베이비시터. 어머니,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산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녹음해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2주 뒤 수진이는 재호를 보내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대. 육아도 힘들고 엄마가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재호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내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니? 엄마, 나는 공짜 베이비시터래. 철없는 시어머니래. 올드하대. 그리고 나한테는 할 일도 없으니까 당연히 애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더라.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선택해. 내 엄마 편에 설 거니, 와이프 편에 설 거니.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건 너희야.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제 그만할래. 나도 내 인생이 있거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시어머니, 그냥 공짜 베이비시터지 뭐. 요즘 시대에 시댁 제사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 반찬은 좀 올드하달까? 재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수진이가? 응, 내 와이프가 한 말이야.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유산 말이지. 봉투 안에는 부동산 감정 평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경기도 판교의 상가 건물, 그리고 제주도 땅. 시가총액 60억. 재호의 눈이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희 주려고 모아둔 거 맞아. 그런데 말이야,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 저는 태블릿을 켜서 검색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60대 세계여행, 노후 자산관리, 유산사회 환원, 김희순 장학재단. 나도 내 이름 석자 멋있게 남기고 싶더라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왜 안 쓰고 모아둬? 그래서 결정했어. 뭘? 결정하셨는데요? 일단 30억은 내가 쓸 거야. 세계여행도 가고 고급 요양원 비용도 미리 내고 친구들이랑 멋진 추억도 만들고. 재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글쎄. 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지. 지켜볼게. 아니면 그냥 김희순 장학재단 만들어서 저소득층 학생들 학비 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 신문에도 나오고 내 이름으로 강당도 만들어지겠지? 재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너무.
수진이가 했던 말 기억나?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잖아. 이게 내 선택이야. 그날 이후 며느리가 180도 변했습니다. 수진이는 갑자기 착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명절엔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고 어머니 반찬이 최고예요. 를 연발했죠. 민준이를 데리고 올 때도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라며 고급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수진이의 눈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60억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2주 뒤 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다음 달부터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한다. 네. 어머니, 갑자기요? 응. 친구들이랑. 제주도 그 땅 있잖아. 거기 펜션 지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살 거야. 어차피 내 땅인데 내가 즐기면서 써야지. 수진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민준이는요? 어린이집 있잖아. 원장님한테 종일반으로 바꾸라고 해. 너희가 낳았으면 너희가 키워야지. 하지만 수진아,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나한테 했던 말 있지? 어머니는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라고. 이제 할 일 생겼어. 내 인생 사는 거 이해해줘. 제주도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한우 세트와 백화점 상품권을 들고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할게요. 제발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네. 땅이랑 유산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명절도 다 지키고 민준이도 제가 키우고 어머니 말씀 다 들을게요. 저는 한참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네. 나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너희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진심으로.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민준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제가 써온 육아일지가 빼곡했습니다. 민준이 첫걸음마 마이너스 2023년 4월 3일. 민준이가 오늘 할미했다. 눈물 날 뻔. 밤새 열나는 민준이 간호. 다리 너무 아프다. 이거 봐. 나는 진짜 손주가 사랑스러웠어. 너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었고. 그런데 너는 나를 당연한 사람으로만 봤어. ATM이자 무료 베이비시터.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내가 착해진 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돈이 아까워서잖아. 그게 제일 슬펐어. 저는 수첩을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유산은 20억만 너희한테 남기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 일부는 김희순 장학재단으로 낸다. 이미 변호사한테 유언장 작성했어. 20억요? 수진이는 울먹이다가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응. 그 정도면 너희 노후는 걱정 없을 거야.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쓸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순주 친구들과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스마트폰엔 수진이에게서 온 장문의 카톡이 수십 개 쌓여 있었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집 비밀번호 바꿨다. 반찬 필요하면 마트 가렴. 요즘 밀키트 좋던데? 나는 한 달 뒤에 올게. 그때까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아봐. 나도 그럴 테니까.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옆자리 친구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희순아, 속 시원하지? 응.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3개월 후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삶. 제주도 한 달 살기는 석 달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땅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지어
예순즈 하우스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60대 여성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죠. 요즘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 저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수진이네 집에 가서 민준이 아침 먹이느라 정신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특별한 루틴이 있습니다. 희순아, 오늘 호텔 조식 어디로 갈까? 영자와 친구들이 차를 몰고 옵니다. 우리는 제주도 곳곳의 5성급 호텔을 돌아다니며 한 달에 한두 번은 조식 뷔페를 즐깁니다. 오늘은 신라호텔 조식이야. 연어랑 샴페인 있대. 다음 주는 롯데호텔 가자. 거기 크루아상이 진짜 맛있더라. 호텔 조식에서 우리는 우아하게 식사를 하며 여행 계획도 짭니다. 다음 달엔 하와이 한 달 살기 어때? 좋지. 나 하와이 숙소 찾아볼게. 오션뷰로. 누가 보면 우리를 20대 배낭여행족으로 착각할 정도로 우리는 열정적입니다. 아니, 20대보다 더 신나게 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무엇보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 전 제주도 올레길을 걷다가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길 잃으셨어요? 아, 네.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그분은 64세 윤석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은퇴한 대학 교수님이셨고 혼자 제주도 여행 중이라고 했죠. 저도 혼자 여행 중이에요. 같이 걸으실래요? 그날 우리는 5시간 동안 올레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 선생님은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 있고 혼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죠. 저도 비슷해요. 그동안 손주 돌보느라 제 인생은 없었거든요.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어요. 멋지시네요. 저는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함께 찾아가면 되죠, 뭐. 그날 이후 윤 선생님과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함께 카페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저는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가고 있어요. 82년생 김지영 마이너스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가 자주 언급하던 책이었죠. 읽고 나니 여성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ATM 취급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연금술사 마이너스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소년의 이야기. 저도 이제야 제 꿈을 찾았어요. 아몬드 마이너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이야기인데 읽으면서 울었어요. 수진이는 혹시 저를 감정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윤 선생님은 옆에서 노인과 바다를 읽고 계십니다. 희순 씨, 이 책 보세요. 늙어서도 도전하는 노인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맞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책을 읽다가 서로 좋은 구절을 공유하고 커피를 한 잔 더 시키고 그렇게 오후가 깊어갑니다.